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1500개 이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2013년도부터 올렸는데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많은 예제가 있는 이 사주 영상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시험에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사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봤자 소용없고 사주 명식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 명식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생년월일시도 정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소개글도 비교적 자세한 이 명식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사주도 풀어보고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실력이 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음팔통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주 기초부터 처음 음양오행부터 서서히 하나씩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주 그 이론에 맞게 예제를 들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양팔통 사주였고 이번 시간에는 음팔통 사주입니다. 사주팔자가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주 구성은요. 골고루 균형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음양도 그렇고 오행의 구성도 그렇고 따라서 양이 4개, 음이 4개 이렇게 된 구성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주팔자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다. 이 얘기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게 뭐예요? 남성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반대로 음이라는 건 여성적이면서 차분한 성향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그 성향이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으면 그것을 이제 좋은 성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 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성적인 것보다는 여성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인 거고 그리고 용기 있는 남자 이런 사람을 볼 때에는 용기 있고 막 파이팅 넘치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는 아무래도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사주가 음으로만 치중되어 있다. 이런 것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치우쳐져 있으니까 좋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양을 나타내거든요. 여자는 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딱 고른다면 남자가 전부 양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음으로 되어 있는 게 낫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음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양으로 되어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쨌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균형된 게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적극적이겠어요? 아니면 내성적이겠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많다고 봐야죠. 그리고 남자를 봤을 때 막 박력 있고 파이팅 넘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소심하면서 내성적인 그리고 좀 차분한 이런 사람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음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 딱 만나면 남자가 상당히 매너 있고 부드럽고 차분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들도 매력이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반대로 부정적으로 나타냈을 때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상당히 소심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얘기를 해도 답답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남자답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요. 성격이 아주 소극적이고 그리고 모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안 좋은데 그 안 좋다는 게 사람을 좀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끈화끈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막 짜증나게 하면서 성격도 이상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음이 강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직업을 가질 때 어때요? 직업 자체가 좀 동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크레인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막 육체 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사무적인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사무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땀을 많이 쏟지 않는 좀 정적인 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남성이에요. 미혼 직장 남성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10년간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라는 게 뭐예요? 컴퓨터 공학이라는 게 이제 빌딩 같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계속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는 거잖아요. 그 일 자체는 어때요? 정신노동이라고 볼 수 있죠. 정신노동이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일 자체가 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4년 차고 연애 경험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게 되게 이제 남녀 관계가 있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뭐 여자한테 한번 사귀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용기 있게 나서야 되잖아요. 물론 남자가 아주 잘났으면 잘생기고 뭐 막 직장도 좋고 그러면 여자들이 먼저 오겠지만 대부분의 연애 관계는 남자가 좀 박력 있게 나가야 이제 뭐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가 다 음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연애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좀 소극적인 남성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남자가 전부 음팔동으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연애 같은 것도 좀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이제 젊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31살에 신청을 했으니까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이가 31살이면 20대에 뭐예요? 연애를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커서 지금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딱 그만두면은 백수가 되는 거니까 그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묘년 정미월 개해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주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지를 봤을 때 해수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다 인간무로 되어 있으니까 양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해수는 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장간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장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장간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주팔자 자체는 음과 양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수는 음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지지가 있으면은요. 천간지지가 있으면 천간은 음인데 지지는 양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고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에요. 이렇게 천간지지가 음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장간이 뭐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것이 음이라고 하더라도 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은 해수도 음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사주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는 음팔동 사주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지금 삼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해묘미 삼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주가 어때요? 목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목기운이 엄청 강한데 식상과다에 해당이 되잖아요. 목기운이 엄청 강하면서 천간은 어때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쌍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계충이 되고 있어요. 사주 구성 자체가 여자운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성운이 두 개가 있지만 식신상간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이 실속 있게 사는 게 중요해요. 일은 많이 하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성과를 얻는 경우가 좀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대에 연애를 못했던 이유가 물론 본인이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고 재성운이 깨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여자를 만나고 이런 것은 대운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1년운도 중요하고 대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20대 운이 어떠냐 30대 운이 어떠냐 이런 것이 사주 구성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2살서부터 21살까지 청소년 시기는 을사대운으로 사해충이 되고, 그리고 22세서부터 31세까지 갑진대운은 진의 원진살입니다.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는 시기, 이성을 많이 만나는 10대, 20대, 30대에 원진살이나 지지충이 들어오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32세 계묘대운, 이때부터는 괜찮다고 봐야죠. 일단 물론 목기운이 워낙 강한데 또 목기운이 들어왔다는 거, 대운 자체는 뭐 다른 대운에 비해서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원진살이나 지지충이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30대 운에 이분이 노력을 하면 그 예전보다 이 연애운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식상운이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관성운을 강하게 극하니까 이분이, 관성운이라는 게 자식을 나타내는데 이 자식운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혼하고 뭐 이런 것에 가정운이 유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운이 바뀌는 이 계묘대운부터는 이전의 갑진대운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를 딱 분석할 때 이렇게 오행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성향 이런 걸 볼 때에는 이 음팔통 사주,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라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남자가 음팔통일 때 내가 그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부린다든가 이럴 때는 어때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막 대들지 않고, 상사인 나한테 대들지 않고 좀 고분고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하고 이렇게 궁합을 맞춰봐갖고 이 사람이 부정적일 경우일 때는 성격이 아주 모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부리기에는 내가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맞벌이로 충실히 살아왔는데 남편의 경우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막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결혼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PC방을 운영 중인데 그 수입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하니까 뭐 더 힘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당시 신청했을 때가 2017년도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PC방을 운영하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주인도.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이 게임에 중독이 돼갖고 PC방에서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집에 와서까지 게임만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곤란하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뭐 당구에 빠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낚시에 빠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게임에 빠진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 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혼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자녀 2명이 있는데 자기처럼 될까봐, 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 없이 그렇게 살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성스럽고 애교 많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보기만 하면 사귀자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매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기윤년 기사월 신축일 신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주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다 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성스러운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양으로만 되어 있으면 박력 있는 그런 스타일로 볼 수 있는데 다 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성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장간이 다 양이니까 월지에 있는 사는 양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를 이렇게 처음에 구성을 딱 볼 때에는 지장간은 보지 말고 이 천간지지만 보고 음양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합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축, 정확히 사유축 삼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경겁제인 금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비경겁제가 강하면 뭐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지의 삼합이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성운은 3개가 되고 그 재성운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성운이라는 건 어머니를 나타내는데 3개나 되니까 2개 넘어서 3개는 별로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삼합이 되면서 비경겁제가 워낙 강해지니까 비경겁제가 뭘 극해요?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운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수기운이 없거든요. 이것은 큰 약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비경겁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내 힘을 빼주는 식신상간운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재성운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경겁제가 있고 재성운이 있는데 비경겁제가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비경겁제가 재성운을 극하죠. 그럼 재성운이 돈이니까 내가 재물복이 없다는 얘기니까 여러 가지로 일이 안 풀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식신상간운이 딱 들어가 갖고 비경겁제의 힘은 빼주면서 재성운을 생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대운이라든가 아니면 일련운이라든가 다른 구성에서 식신상간운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수기운이 없어요. 그것이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세에서부터 43세까지는 천간에 수기운이 들어왔는데 지금 44세 갑술대운 같은 경우에는 대운에서도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축술형살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대운은 그다지 좋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54세에서부터 63세까지 을의대운이잖아요. 이 을의대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낫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다 음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고, 이걸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볼 때는 뭐 삼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비경겁제가 매우 강해진다는 거, 이런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부잣집 딸이고 직장을 다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러운 거죠. 내가 부잣집 딸내미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직장도 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신랑 몰래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계속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그 친아버지한테 계속 남편 몰래 그것도 뭐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애물단지 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일에 불평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교육을 잘못 시켰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편하게만 살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부잣집 딸이라 그래가지고 다 성격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든 일에 불평불만이 많고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다는 얘기예요. 한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신청자가 보낼 때에는 성격이 더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을 쓰기가 좀 제가 그래갖고 안 좋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성격이 좀 뭐가 났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혼을 지금 하려고 고민 중인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정사년 을사월 신묘일 개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구성을 봤을 때 일단 화기운이 강하고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봤을 때 지지에 사화가 많잖아요. 사화가 3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장간이 전부 병경무로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음팔통 사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음양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지장간이 양으로 되어 있느냐 음으로 되어 있느냐는 그것은 지장간을 대입을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가 미인이니까 신금일간인 경우에는 제가 미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남자들은 얼굴 예쁜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가 성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자가 예쁘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기운이 강하잖아요. 오행의 구성에서 화기운이 강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장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단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점으로 나타났을 때는 뭐예요? 화기운이 뜨거운 불을 나타내니까 성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혈질, 욱하는 성격.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격이 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한번 화나면 무섭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자기가 고친단 말이에요. 안 고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사회생활하다 사람 만났는데 뭐 화도 잘 내고 화나면 무섭고 그러면 누가 사귈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직장을 다닌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편하게 살면서 부잣집 딸내미로 이렇게 사니까 사회생활이라도 좀 해봤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런 성격을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으로만 치중되어 있을 때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성격이 모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잘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잘 적응을 못한다는 게 왕따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왕따 당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소통도 안 되고 잘 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성격도 좀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잘 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좀 꽁한 성격, 거기에다가 혼자서만 막 상상을 많이 하고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질투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음팔통 사주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약점이 뭐냐면은요 20대하고 30대 이때의 원진살 묘유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하고 30대가 결혼 정년기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연애를 많이 하는 시기 이럴 때 원진살이나 지지충이 발생하면 그분은 그 이성운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관사론잡이에요. 관사론잡이니까 그 이성운만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주에 토기운이 없잖아요. 인성운인 토기운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게 인격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면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주에서 또 약점은 뭐냐면은요. 제가 아까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이 없다는 거, 식신상간운이 없다는 게 약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PC방 하시는 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살은 많은데 이 사이에 토기운이 없습니다. 인성운이 없어요. 이렇게 관살이 많을 경우에는 인성운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이 사주 구성이라는 건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가 서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러면서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 화기운이 이렇게 많으면 그 사이에 토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힘을 빼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토기운이 이 금기운을 생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토기운이 없다는 거. 이것이 약점이고 그리고 이게 극신약한 사주가 돼버렸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운을 봤을 때에는 1살서부터 10살까지 유아기 시절은 별로라고 봐야죠. 그래서 병호대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분의 유아기 시절은 별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음팔통 사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양팔통 사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양이냐 음이냐 요걸로만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주 구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오행하고 십성 이것을 보고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거지 단지 이 사람이 음이냐 양이냐 요걸로만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이런 걸 볼 때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